자, 5번 기타의 행위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1번 개별법에 의한 건축제에서 다음 경우는 지역지구 건축제에 불과하고 다음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첫 번째 농공단지입니다. 법명칭 잡아야 돼. 농공단지 행위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비슷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그러면 섞지 말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초지는 초지법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교육이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상수원보호이면 수도법,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천연균열보호이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이면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법 명칭 잡는 게 중요하고요. 2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특례 반드시 나온다 기억하시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쳤을 때 원칙 그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도로, 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0% 있습니다.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에 겹쳤을 때 가장 작은 게 330이야. 도로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쓰고 건축 제한 등은 가장 넓은 용도지역 등 규정을 따릅니다.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미관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 이제는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원칙은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벽 구역은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3번 이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원칙 각각이죠. 각각.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이다.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다. 근데 예외적으로 녹지 아래 건축물이 미관 고도 방화에 걸치면 미관 고도 방화 규정을 따릅니다. 밑에 문제에서 6번 보세요. 6번은 답이 없으니 6번만 풉니다. 1000제곱미터의 하나의 대지가 3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상업에 걸쳐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가중평균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 계산하시오. 그럼 가중평균 건폐율은 딱히 없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례니까 대지 면적은 1000 했고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을 먼저 합시다. 이제 3종 일반주거가 대지 면적이 200 곱하기 건폐율이 50%, 그러니까 100 플러스 준주거가 300, 건폐율이 60이니까 368, 180 플러스 근린상업 500, 건폐율은 70이네. 57에 35, 350. 그러면 260에다가 350 더하면 얼마 됩니까? 630 됩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63%다. 건폐율은 63%. 두 번째, 가중평균 용적률은, 용적률이 뭡니까? 연대 아닙니까? 연대. 대지면적 똑같이 1000 해놓고, 자, 연면적. 첫 번째, 3종 일반적 200에 200%니까, 여기는 얼마고? 400이고, 플러스, 준주가 300에 400%. 430이 1200이고, 플러스, 중심상 500에 800이니까, 58에 40, 4000이네요. 그러면은, 얼마 됩니까? 1600에다 4천 하면 5600이네, 5600.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하면 560%다. 용적률은 560%. 지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 그냥 이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그 자체가 연면적. 그냥 5600,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테마 6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자, 1번 도시계획 시설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예?
그러니까 이 건폐율은 63%, 용적률은 560%. 그러니까 1000에 5600이니까 5.6 곱하기 100 그럼 얼마요? 560. 자, 도시계 시설 사업에서 1번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 시설이 결정되면 이 시설 설치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만들까? 재원조달계획 보호상계를 포함해서 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만드는가? 도시관리계 입안자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들 시정수가 입안해야 된다, 수립해야 된다. 예외 국장도의사 입안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똑같이. 2번 수립기간은 중요하죠. 암기하죠. 수립기간은 결정고시 2년 내. 결정고시 2년 내 안 했다 하더라도 실효는 안 됩니다. 결정고시 2년 내. 중요고. 수립 방법은 1단계, 2단계 구분하는데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은 1단계 포함하고 3년 후에 시행할 시설은 2단계 포함합니다. 수립기간은 2년이고 1단계, 2단계 구분기간은 3년이고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시설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협의죠. 미리 관행장과 협의. 미리 관행장과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공고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만 공고합니다. 국장, 도지사가 수립을 해도 공고는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기초조사, 의견청지, 심의, 승인, 기초조사 안 합니다. 의견청지 안 합니다. 심의도 없고 승인도 없습니다. 뭐 있냐?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딱 세 개, 협의, 수립, 공고. 딱 세 개밖에 다른 절차가 없어요. 자, 2번 이제 도지계 시설 사업 수행자인데 도지계 시설 사업 원칙은 이 법이나 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규정이 되어 있는 자가 하되 이 법이나 타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둘 이상 도시 결정했다.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의 도시가 같은 도안에 있다.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 국장이 정해주고 예외 국장, 도지사, 비행정청은 할 수 있다죠.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비행정청 할 수 있다는데 1번 비행정청이 사업을 하려면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별도 시행자로 지정고시를 해야 돼요. 시행자 지정고시 해야만 비행정청 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리인을 정한 자, 외의자. 그러면 민간이에요, 민간. 민간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그래야 민간은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인데 이 행정심판은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하니까 행정심판법은 직권상급관청이니까 직권상급관청 가면 되고 근데 우리 시험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게 곧잘 나오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야 된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 암기 좀 하시고 세 번째 실시계획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첫 번째 시행자가 만듭니다.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러고 실시계획 인가권자 웬만하면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만 냈다 그러면 틀리는데 이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는 국장, 시도, 대도시가 암기해도 잘 나오니까 인가권자 누구냐? 국장, 시도, 대도시, 국장, 시도, 대도시. 국장, 시도,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하면 바로 인가 안 해주고 14일에서 열람해서 의견 듣고 인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가고시인데 1번 암기하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 대도시장의 인가. 그까지 나와요. 인가 신청할 때 이런저런 서류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 의심하지 말아야겠고
인가받은 실식에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받아야 하는데 단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만다. 어쩌고 저쩌고 변경, 조건을 붙인 변경이 뭐라고? 경미한 변경. 그런 건 인가 안 받습니다.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요. 기반 설치, 용접법, 위해 방지, 오염 방지,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 조건을 담보해서 이행보증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행보증 예측 사유는 뭐가 있고요? 굴비, 발차기, 굴차,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 이행보증은 예치하게 된 이유는 보증, 부도, 민가, 망하니까.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망하니까. 망할 걸 대비해서 누구는 안 망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이행보증 예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식에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고. 실식에 인가받으면 도로 전면가 받은 걸 번다? 무조건 번다. 많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대답한다? 20일. 자, 위반시 조치는 실식에 인가 안 받고 했다. 인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어쩐다고? 원상회복 명할 수 있고 안 들은 뭐하고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해야 되는데 예치된 이행보증이 있으면 이행보증 충당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시행자 보호조치에서 1번 토지 등의 수용사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사.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요. 그래서 기업,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 권리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안 중요. 니은이 중요하죠.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2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지법 준용하고요. 3번의 기억이 중요하죠. 공지법을 준용하면서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 본다.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니은 별로 안 중요.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기간 내에 합니다. 자, 2번 이제 타인 토지 출입. 자, 첫 번째 출입의 주체는 그냥 행정청도 되고 비행정청도 됩니다. 각종 행정계 수립하다 필요하면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번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2번 타인 토지 출입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출입하려면 허가받으면 허가. 가로 안에 특허 그랬죠. 특허. 무슨 얘기냐. 타인 토지 출입 허가 글자는 허가지만 본래 뜻은 특허였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 그때 허가의 뜻은 특허. 토지거래 허가 그때 허가의 뜻은 인가고 건축 허가 그때 허가의 뜻은 허가입니다. 혹시 묻게 되면 타인 토지 출입 허가 본래 성격은 특허다. 자,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장에서 허가받습니다. 허가. 출입은 허가받습니다. 단 행정처임은 그러하지 않는다. 행정처임은 허가 안 받는다. 두 번째, 출입하기 7일 전 통지입니다. 7일 전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지장소 알린다. 세 번째,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은 점유자 승낙 없이 출입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도 거기도 하나, 둘, 셋.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허가가 아니고 동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받습니다. 둘, 동의받기 곤란하다. 행정처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정수에 동의 못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비행정처이면 직접 시장수 허가 받고 세 번째,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3일 전 통지. 출입은 7일 전 통지,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는 3일 전 통지. 수인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다음에 증표 휴대하고 허가증 휴대하고 요구하면 제시해야 되고 손실보상인데 첫 번째 보상 의무자 이거 중요하죠.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보상에 있어서 당사자는 협의하죠.
돈 줄 사람 받을 사람 협의하는 거예요. 줄 사람이 누구냐? 보상 의무자고 받을 사람 손실 입은 자가 협의합니다. 3번 관계 서류 무료 열람할 수 있고 4번 이해관계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해 가면서 공시할 수 있고 5번 국공유지가 도시계 시설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가 양도할 수 없다 하면 무효. 6번 비용부담인데 도시계 시설사 비용부담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누가 부담이요? 시행자 부담입니다. 시행자 부담. 원칙은 시행자 부담이니까 국가 간다 국고에서, 지자체 간다 해당 지자체에서, 비행정청 그자가 부담한다. 근데 이제 이익받은 지자체한테 부담할 수도 있고 이익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데, 자, 이익받은 지자체 어떻게 부담하냐? 국장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장이 도시계 시설 사업하니까 이익받은 지자체가 있다. 그때는 국장이 이익받은 지자체하고 협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장관이 협의하기는 쪽팔리니까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부과시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가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다른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부과시키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상급기관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해줘요. 세 번째,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이 이익 보게 되면 협의해서 비용의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쩔 거냐? 그 다른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다른 시도에 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익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데 포인트는 행정청만 그러지 비행정청은 이익받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행정청만. 보조융자는 보조융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보조융자는 절대 함정 안 쓴다 그랬어요.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고맙다. 받아오면 된다. 받아오면 된다. 문제 스스로 푸시고 7번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 1번. 자,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인데 일단 어쨌거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부지에 대해서 보호상의 규정이 없다는 구도시계획법이 헌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 부지는 도시계 시설 결정고시하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1번 주의할 것은 10년도 중요하지만 가로 안의 지문이 더 중요하죠. 10년 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매수 청구가 안 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지목은 대인 토지 소유자. 누구한테 가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재, 시정,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자에게 할 수 있다.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설치관리 의무 있는 자가 따로 있으면 의무자에게 할 수 있다. 니은에서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그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할 수 있다. 2번. 자, 매수 청구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죠. 6개월 내 결과 통보해서 알려주고 6개월. 매수 결정 통보했으면 2년 내 매수한다. 6개월, 2년 암기하시고. 매수 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따릅니다. 매수 대금은 원칙현금. 예외. 지자체만 채권 줄 수 있다. 지자체만 채권 줄 수 있는데 채권 줄 수 있는 사가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두 번째 원치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요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 채권 줄 수 있다고. 채권의 사행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된 이자율도 조례로 정한다. 채권 발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따릅니다. 이제 사건 보죠. 내 땅 사가 그랬더니 6개월 내 대답합니다. 뭐라고? 못 사겠다. 거부. 또는 사겠다. 2년 내에 사야 되는데 안 사죠. 그때는 허가 받아서 거부 결정이 나오면 허가 받아 개발. 매수 결정이 나왔다. 2년 내에 안 산다. 허가 받아 개발할 수 있다. 3층 이하 단독, 3층 이하 1종근세, 3층 이하 2종근세. 공작물 설치가 허가 받아 가능한데
3층엔 이종근생에서 노래 안 단다, 노래 안 단다, 노래 듣자, 안 마실 수,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은 허가 안 나옵니다. 6번 시설결정의 실효입니다. 자, 20년이 돼도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입니다.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 실효것이 반드시 합니다. 안 해도 실효는 됩니다. 2번 이제 해제 권고에 의한 해제인데, 자 1번 지자체장은 도시계 시설 결정하고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는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됐다.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지방에는 90일 내에 해제 권고하면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1년 내 해제 결정고시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장으로서는 본인이 결정고시 못하니까 해제고시 못하거든요.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고시합니다. 다시 지자체장은 설치 필요성이 없다. 10년이 더 설치가 안 됐다. 지방에 보고한다. 보고받은 지방에 90일 해제 권고한다. 3번 해제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 해제해서 안 된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왜 이루어가지고 국장이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이 제도를 안 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국장이 결정하고 중행장이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이 제도 안 쓴다. 그 다음 이제 테마 8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인재계 전부 일부입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인재계 일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다. 일부 도시관리계획. 그것 딱 알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임의적. 둘, 의무적. 셋, 도시적 박. 첫 번째, 임의적 그러면 다시 두 가지. 국장, 시도, 시장소가 다음 적의 전부 또는 일부요.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에다 끝맺음을 지정할 수 있다. 하나, 경미보시계 거치 방방특. 즉 용도지구의 전부 일부. 둘, 도시개발구역, 대의존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이 예정된 적, 개발이 예정된 적. 개발지역적 해제, 시가조정 해제, 공원에서 해제, 도시지역 공격 해제, 녹지가 추, 상공, 변경, 새로 도시 편입. 그것도 개발이 예정된 적. 용도지구하고 개발이 예정된 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누가 국장, 시도, 시장호수가 지적,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암기 딱 해놓고. 두 번째, 의무적 지정은 끝맺음이 하이한답니다.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추, 상공, 변경 30,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하이한다. 정비구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적,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지난 적은 지정하여한다. 두 번째, 시과 조정구에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 녹지가 추, 상, 공, 변경 30만 이상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그 암기해야 되고. 세 번째, 도시적 밖에서 그러면 첫 번째,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ring이 정하는 조건을 갖춰라. 대ring이 정하는 조건은 뭐냐? 1번,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다. 2번,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이상이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3만 이상. 3번,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4번, 환경경관 미관 해치 말고 문화재 훼손으로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대ring이 정하는 조건이다. 대ring이 정하는 조건은 뭐냐? 위에 2, 3, 4 조건을 갖추라. 아파트 1 건설이 포함이면 30만 이상, 미포함이면 3만 이상, 기반이 설치할 수 있고, 환경경관 미관 해치 말고 문화재 훼손은 없어야 된다. 그 조건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암기, 주, 복, 특계, 산, 복, 개, 생, 농, 관, 외, 주거, 복합,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계획관리 위치할 것. 산은 유통하고 복합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적 위치할 것. 관광, 휴양이 도시적 외에 있을 것. 암기해야 돼요. 주, 복, 특계, 산, 복, 개, 생, 농, 관, 외. 암기해야 돼요.
3번 용도직을 폐지하고 용도직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키, 용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됩니다. 키, 암기 들어가죠. 기반시 배치, 기반시 규모, 용, 건축물 용도자, 거운별, 용도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것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지구단위계 수립기준은 100% 국장이 정한다고 실효 1번, 2번 그 지금 작년에는 1번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2번이 생겼으니까 좀 신경 쓰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실효는 몇 년? 3년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안 되면 3년 되는 다음날 3년 다음날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 실효는 5년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실효는 3년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실효는 5년 다음날 암기해야 돼 암기.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도시관리계 결정고시부터 5년 내에 공세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됩니다. 국장, 시도, 시장, 우수는 실효사실, 고시는 상식의 실효고시 반드시 하라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완화해 주는 게 10개나 있죠. 건축 제한, 거운별 제한, 용적률 제한, 대지 제한의 적용, 대지와 도로 관계, 높이 제한, 일조 앞본 높이 제한, 공개 공지, 부설 주차장 설치, 부선 설치가 10개를 완화하는데 완화 안 되는 거 3개. 첫 번째 대지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은 완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완화합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조건에 따라 다 달라니까. 쉽게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주차장 얼마는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만든다? 100%. 용적률은 자 도시지간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하면 용적률 120%. 높이 제한도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가지고 높이 제한도 120원화. 4번 도시지역에서 거운별과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최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냐. 조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최대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거운별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2번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 안에서 당연히 용도, 지역, 개발 진흥지에 적용되는 거운별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거운별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겨보면 자 부동산 공법에서 무슨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구역 지정 그리고 지정의 반대가 뭐예요? 해제. 해제하고 똑같은 게 축소. 지정은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지정은 끝맺음이 할 수 있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방화지구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투기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는데 딱 3군데만 하이한대. 3군데만 하이한다. 그 3군데가 뭐냐? 첫 번째 지금 했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하이한다. 그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그거 암기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하이한다.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인 건수 20 이상 인구 증거 20 이상 하이한다. 세 번째 방제지구 지정이죠. 아까 했죠. 예, 최근 10년 내 똑같은 죄가 2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생겼으면 시도 대도시는 방제지구 지정해야 한다고. 해제 축소는 대부분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신경 쓰지 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할 수 있다는데 해제는 하이한다. 해제는 무조건 하이한다. 그렇게 가야 문제가 풀린다고. 자, 테마 9번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가능성입니다. 자,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다대 시장호수 허가된다. 단 도시계획 사업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개발 그러면 우리가 개발은 뭐가 개발입니까?
건물, 터 그러는데 이 개발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란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잘 떼지면 안 돼요. 도시계획 사업은 왜 허가라는 말 안 씁니까? 도시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도시계획 사업은 그러니까 개발을 갖다가 개발 행위를 구분할 때는 평소에 했듯이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게 개발 행위예요. 개발 행위. 이 개발 행위를 갖다가 다시 성격에 따라 분류할 때는 이 하나하나 개발 행위가 이게 뭐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나뉘잖아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아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아 하고,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사업시행 인가받아 하니까 백날 봐도 도시계획 사업은 무슨 말 쓸 수가 없다? 허가란 말 쓸 수가 없다. 비도시계획 사업만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이 말에 딱 나오는 순간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절대 허가란 말 안 쓴다.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면 그러하지 않는 허가 안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허가 대상 행위에 뭐가 있는가? 자, 지금 허가받는 거 건축물의 건축 허가받아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받습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받아요. 인공을 가해서 제재간 시설물 설치 허가받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습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된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공유수면 매립한다. 그럼 허가를 받아요. 근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에 대한 형질 변경은 제외니까 허가를 안 받는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뭐라 했는가? 박스 봤더니 3개 뺀 나머지가 대령. 3개 뺀 나머지. 3개 기억, 니은, 디귿 그거 뺀 나머지가 대령이라고.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는데? 모르지 그것은. 법에 나머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출제자는 문제 낼 때 나머지 내 안 내? 안 내지 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법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셋 중에 하나를 내야죠. 첫 번째 기억. 인접 토지 농작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아라. 두 번째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성을 써가지고 성토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라. 디귿. 시험 문제는 디귿만 주구장창 디귿만.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허가 안 받아요.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수반 이거 허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디귿 잘 잡아야 돼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아요.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죠.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죠.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읽어는 보겠지만 거의 안 남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제 간에 관계법령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분할, 건축법 분할자 면적 미만되는 토지분할, 관계법령에 인허가 받지 않는 너비 5m 토지분할 그런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왜 잘 안 나오냐 그러면 안 받는 토지 분할이 잘 나오니까 받는 토지 분할은 특이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이니까 토지 분할은 허가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고 6번 물건을 쌓는 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관해서 울타리 밖에다가 울타리 아닌 터니까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으면 허가를 받습니다. 자 예외 지금부터 허가를 안 받는 거 1번 재해복구 진환수 응급조치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고 한 달 내 신고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에 정하는 경면행위 가지고 자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아요. 허가 받는데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주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건축법이야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 건축물주 그럼 허가를 안 받습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받아야 하는데 농림 없는 비닐하우스 설치 그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육상 어류 양식장 설치한 비닐하우스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억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건축물 공작물 설치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내용 국가지자체가 공익사항 필요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아요. 라번 토지 분할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 그러면 안 받아. 토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안 받아. 행정재산 등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든가 일반 재산을 매각한 양이하게 사는 분할은 안 받아.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 분할한다 안 받아. 미음은 읽어봤자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 안 받는 토지분할 4개 사도법에 의한 개설허가 받았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한다. 행정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일반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 분할한다. 그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하는 게 간혹 나오고 옛날에는 아주 잘 나왔는데 요즘 아주 나온 거 아니고 간혹 나옵니다. 그럼 허가 절차 첫 번째 허가 처리 며칠 15일 암기하시고 허가 신청 받았으면 15일에 허가 불가 처분합니다. 허가 기준 다음에 맞았을 때 1번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 성장관리관 내용에 배치되지 않아야 돼.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성의 지장이 없어야 돼. 세 번째 허가 신청 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돼요. 네 번째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돼요.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 규모 형질 변경 면적 토지 규모가 적합해야 되는데 규모 암기하죠. 주거 상업 자연력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 30,000 미만 보존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전부 다 미만이요. 그러면서 관리 농림은 30,000 미만 30,000 미만 범위 내에서 절외로 정할 수 있고 30,000 미만 범위 내에서 절외로 정할 수 있고 다시 밑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총 면적이 큰 지역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다. 형질 변경하겠다. 자연녹지. 얼마까지만 허가해 준다고? 10,000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해 줘요. 이쪽은 계획관리다. 계획관리. 계획관리. 형질 변경하겠다. 얼마까지만 허가해 준다고요? 30,000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를 하겠다. 근데 내 땅은 이번에 이렇게 걸쳐있다. 이렇게 걸쳐있는데 여기에 7,000 제곱미터 걸쳐있고 이쪽이 25,000 제곱미터 걸쳤다. 허가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때는 이쪽은 이쪽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쪽은 이쪽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총 합이 얼마를 합이 두 개 더하니까 32,000이죠. 32,000이면 큰 쪽이 어디라고? 여기죠. 큰 쪽.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허가 나와야 하나요? 안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르되 합계가 큰 쪽을 초과하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일단 먼저 암기하고 주거 상업 자연 생산지 10,000 미만, 공업 30,000 미만, 보존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암기 딱 하고 박스 위에 관리 농림은 30,000 미만, 30,000 미만 범위 내에서 절외가 정할 수 있고 박스 밑에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쳤으며 각각 지역 기준을 정의하되 합계가 큰 쪽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안 해준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의견 드려야 됩니다. 아까 허가 신청 내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물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도지개 사업장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지개 사업장자 의견 드려야 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허가의 세부 기준해 가지고 첫 번째 전국에 있는 토지를 시가화 용도냐, 얘가 유보 용도냐, 얘가 보전, 이렇게 세분한다고. 전국 토지 시가화, 그때 시가지 만듭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땅이고, 유보 용도는 이거는 개발로도 쓸 수가 있고 보존을 쓸 수 있고, 얘는 그냥 보존 용도다.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그러면 개발로 할 때, 보존했을 때 개발하겠다 그러면 도시기내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 기준을 좀 풀어줘야 돼요. 완화해줘야 돼요. 보존을 가자 그러면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야 돼요.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 이 지역이 투자 1순위 뭐라고? 계획관리. 난개발 1순위, 계획관리. 투자 2순위, 난개발 2순위 어디예요? 자연녹지. 투자 3순위, 남개발 3순위, 그게 생산관리입니다. 전국에 있는 땅을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이 유보지역이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그러면 나머지 보존 용도는 어찌해야 돼요?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더 강화해야 되겠지. 그게 어딥니까 하면 그게 이제 녹지 중에서도 생산 녹지 남았고, 그러면 생산 녹지, 보존 녹지네. 보존 녹지 관리 중에서 보존 관리 있고 농림하고 자연환경, 이 지역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나지. 얘가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그게 어디냐?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난개발이 나오니까 이런 지역에서 분명히 여기서 개발은 뭐가 나와요? 난개발 나와요. 난개발. 그래서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민을 통해서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고, 3번 시민을 통해서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게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 얘기고, 3번 이제 개발 행할 때 조건 허가인데 조건 허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조건 허가할 때는 신청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신청자 의견 들어가지고 조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담보인데, 이행담보는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조금 예적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치사유가 뭐냐면 또 굴비, 발차기, 굴착,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 보증, 부도, 민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하지 않는다. 안 망하니까.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입니다. 성장관리방.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 구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성장관리방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기초조사 당연히 없지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요. 모든 거 다 해요. 성장관리반 수립할 때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 의견도 듣고,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성장관리반을 수립을 합니다.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 어디입니까? 난개발 방지입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성장관리방에는 기용, 기반시 배치, 기반시 금융, 건축 용도장, 건필 용적률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로 본다. 왜?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뭐는 인정 안 한다? 건축 허가만큼 인정이 안 된다. 4번. 허가 안 받고 개발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면 원상회부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고,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 비용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행 허가 제한. 개발행 허가 제한 누구 생각하고? 파주, 시장 생각하고. 첫 번째, 국장, 시도, 시정은 다음 지역에서 1회 3년 범위 내 제한,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물론 제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국장은 중도 2,
나머지는 지, 도, 위, 심이 거쳐가지고 제한하는데 1에 3년 되는데 디귿, 리을, 미음은 1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뭐냐? 기억, 녹지, 개가리, 수목이 집단지한다. 저수리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 농지가 있다. 보존합시다. 보존. 1에 3년 연장한대. 두 번째, 개발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된 우려가 있다. 보존합시다. 거기도 3년 연장한대. 디귿,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리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됐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겠죠. 미음,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이 됐죠. 기반시설 설치계획 만들겠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지역은 제한기간이 1에 3년인데 연장이 1에 2년이니까 최장 5년이다. 최장 5년. 밑에 2번. 국장, 시도가 제안할 때는 미리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심의하고 제안합니다. 3번 중요합니다. 제한기간을 연장, 그러니까 연장, 1회 2년, 연장.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합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제한기간 내려 하더라도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인데, 자,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중에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준공검사 안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이 법은 준공검사 받은 걸로 본다. 거기까지 알아야 되고. 3번 이제 개발 밀도 잠시 쉬고 합시다.